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아름국어 체리쌤입니다. 반가워 얘들아.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요, 두 번째 대단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요약과 판단. 자, 우리 친구들 요약하기를 많이들 해봤나요? 안 해봤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요, 이건 요약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요약하기는요,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해보았을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 요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들 드물 거고요. 선생님과 함께 이 두 번째 대단원 요약과 판단을 통해서 그 내용 함께 공부합니다. 자, 3분 연습으로 공부할 내용들 미리 봤을 거라 믿고요. 오늘도 역시나 근자감 잡고 출발할게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잡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근자감은요. 먼저 첫 번째는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소단원으로 들어가면은요, 조상들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이라고 해서 한 편의 글을 보는데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아요. 바로 요약하며 읽어보는 활동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읽으려면 그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선생님과 함께 요약의 방법 함께 공부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 요약하기. 여기서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글의 목적, 읽기 목적이나 글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이 세 가지 근자감 먼저 잡았고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약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앞서서 근자감 잡았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요약과 판단, 요약하며 읽기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약이란 무엇일까? 자, 교재를 참고하고 교과서를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글을 단순히 짧게 줄이는 것을 요약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요약은 긴 글을 짧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 내용을 간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 본래의 글보다는 훨씬 짧은 형태의 글이 되겠죠. 하지만 핵심은 중심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자, 요약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요. 하나하나 좀 요약을 직접 해보면서 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조상의 슬기가 낳은 석빙고의 비밀이라고 해서 설명문 볼 텐데요. 쌤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설명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석빙고라고 들어봤을 텐데 석빙고의 얼음 저장 원리가 무엇인지 이 정보를 전달하는 글입니다. 자, 요약하며 봅시다. 여름이 되면 냉장고에 있는 얼음에 자꾸 손이 가기 마련이다.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어 손쉽게 얼음을 구할 수가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문만 열면. 그런데 옛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고 한다. 냉장고가 없었는데 어떻게 얼음을 구했을까?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석빙고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겠다라는 것을 제목부터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짐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보면 이 독자들이요, 글을 읽을 때 처음 부분에서 흥미가 생겨야 글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흥미를 불러일으킨 내용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요약이라는 건 중심 내용을 간추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중심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제시돼도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석빙고는 이 글의 중심 소재니까 동그라미를 쳐야지 무엇을 중요 설명할 것인가 마지막 부분의 중심 문장이겠군이라고 하면서 이 문장을 선택해야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우리 전체적인 문단, 가문단에서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이 요약의 과정은 그 옆에 날개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요, 바로 석빙고에 저장했다가 앞서 뭐라 그랬죠? 중심 소재 동그라미 치겠다. 요약의 과정 방법입니다. 중심 소재 동그라미. 자, 그러면서 겨울철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어떻게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을지 그 비밀을 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요약의 방법, 그 요약의 과정을 봤을 때 마지막 문장이 바로 무엇이죠? 그렇죠. 앞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을 제시하는 그 마지막 문장이 지금 해당 지문의 바로 첫 번째 지문의 문단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하는 이 부분,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그 요약의 방법이 어떤 게 쓰였는지 선생님과 함께 볼게요. 자,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요, 중심 소재인 석빙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요약의 방법? 마지막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자. 자,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심 문장, 즉, 이 중심 문장이 문단 내부 안에 있어요. 있으면 나머지 그냥 무시하고 그 중심 문장만 뽑아오는 겁니다. 선택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의 중심 내용은 마지막 문장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선택을 하면 요약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선택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문제 먼저 해결하고 갈게요. 1번에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질문을 던져서 독자들에게 궁금증 유발, 자극, 그죠?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바로 석빙고에 어떻게 얼음을 보관했던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다. 처음 부분 설명문에서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선택했죠? 마지막 문장이요. 중심 내용이 있는 중심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내용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자,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요,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음을 넣기 전에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얼음을 넣은 뒤에 7, 8개월 동안 내부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 두 번째 단계. 자, 두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더운 여름철에 차가운 얼음 맛을 맛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석빙고에서 얼음을 저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 여기 보니까 핵심어의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얼음 저장 과정, 냉각, 저온 유지.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는 과정, 요약의 과정이에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렇죠. 여기 중심 문장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내부 냉각, 그리고 내부 온도를 낮게 하는 게 두 번째 저온 유지 단계. 이렇게 해서 냉각을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도 중심 문장 찾았습니다. 전체 문장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포함된 문장, 중심 핵심 문장. 첫 번째 단계는 겨울에 석빙고의 내부를 냉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 찾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냉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아무나 측정이 아니고요. 전문가 측정이라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전문가들의 측정 결과는 우리가 좀 더 믿을만 하고요. 객관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면서 경주 석빙고의 겨울 내부 온도는 평균 영상 3.9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실 내부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 안팎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차가운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용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서 겨울이라고 해도 건물 내부를 냉각하는 건 쉽지가 않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은요. 함께 보시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 문장이 있는지를 잘 봐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 세로로 튀어나온 출입문 옆에 있는 세로로 튀어나온 날개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냉각 원리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부는 찬바람은 날개벽에 부딪히면 소용돌이로 변하면서 소용돌이가 추진력이 있어서 빠르고 힘차게 내부의 온도를 끝까지 밀고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냉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벽을 활용한 냉각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문단 한번 볼게요. 4번 문단.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장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요약을 할까요? 앞에서는 있는 경우에는 선택하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을 때. 자, 석빙고 내부를 냉각하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날개벽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냉각 원리, 날개벽을 서로 관련지어서 내용을 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랑 좀 더 나아가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문제부터 들어가 보자. 자, 3문단 요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어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면은요, 핵심어라는 건요, 그 내용 안에서 중심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계속 반복되는 중심 내용과 함께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얘기하죠. 자, 얘기해 보면 냉각, 석빙고, 저온 유지, 얼음 저장 과정.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바로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
핵심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더운 여름철은요, 핵심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3문단과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요약 방법 한 단어로 써라 그랬는데 보시면 미나는 숙제도 꼬박꼬박 잘하고 지각한 적도 없다. 청소도 열심히 한다. 미나는 참 성실하다. 자, 이 부분 잘 보자. 미나는요, 숙제도 꼬박꼬박 잘해요. 지각도 한 적 없어요. 열심히 청소도 해요. 그래서 결국 미나가 성실하다라는 내용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게 중심 문장이죠. 모든 내용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미나는 참 성실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미나는 참 성실하다라는 문장이요. 지금 내용 안에 있잖아요. 중심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그대로 선택해 주는 겁니다. 정답은? 그쵸. 3번 문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 문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심 문장 선택하는 것이 요약하기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자, A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A 부분을 함께 보시면은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석빙고 내부를 잘 냉각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냉각할 수 있었죠? 질문 던지고요.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정답은요, 날개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날개벽에 부딪혀서 소용돌이 치는 겨울바람, 결국 빠르게 내부를 냉각할 수 있었다. 내용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어진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이어진 내용 계속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 문단, 5번 문단 함께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2월 말 무렵에 얼음을 저장하고 나서 7월에서 8월, 8개월 동안,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방법 2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전체적인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중심 문장이 있죠. 자, 그 다음 함께 볼게요. 늦겨울에 저장한 얼음이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되어도, 그렇죠. 여름이 되어도 녹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전혀 녹지 않게 할 수는 없겠지만 석빙고 내부를 저온 상태로 유지해 녹는 속도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중심 문장입니다. 그 저온 상태 유지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온 상태 유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덜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좀 더 간결하게 요약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우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삭제하는 것, 이게 이제 선택과 삭제 방법 함께 쓰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중심 문장이 있는 경우는 선택도 하고요. 그리고 덜 중요한 부분들은 삭제하는 것도 요약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그 비밀을 알려면 먼저 석빙고의 절묘한 천장 구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 석빙고의 천장은 아래 사진에서 보듯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부분 함께 볼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알콩이 콩콩콩, 알콩이가 등장했다. 자, 귀여운 알콩이도 등장했고요. 우리가 이 부분 함께 주목해서 봅니다. 자, 사진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장에 사진을 제시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 보조자료를 제시해서 독자들의 이해와 기억을 도와주는 작용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우리 친구들 사진을 함께 참고하면서 볼게요. 1에서 2m, 1 내지 2m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된 4개에서 5개 정도의 아치형 구조물이 이어져 있다. 천장이에요. 아치 사이에는 자연이 움푹 들어간 공간이 생기게 된다.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에어포켓이 이제 저온 상태 유지를 할 수 있는 비밀이었는데 그 에어포켓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얼음을부터 바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과정이요. 바로 에어포켓을 활용한 저온 상태 유지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문단. 여기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을요, 계속해서 이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중심 내용들을 간추리는 요약의 방법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 내용을 요약하다 보면은 석빙고가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더워진 내부 공기, 에어포켓으로 가두었다가 밖으로 빼내는 천장 구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을요, 이 전체 내용을 다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선택도 하고 삭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내용이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 어떤 경우냐면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 골라서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있는 것 그대로 선택도 하고 덜 중요한 거 삭제도 하고요. 그 내용에서 이제 좀 더 그 중심 문장이 잘 드러내게 또 문장을 재구성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 보이시죠? 아치형 구조. 자, 천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단으로 가볼게요. 석빙고가 한여름에도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 또 있는데 치명적인 물을 재빨리 얼음 보관의 치명적인 물이죠. 그래서 물에는 어쨌든 얼음이 녹기 때문에 재빨리 빼내려고 바닥에 배수로를 만들었다고 해요. 또한 빗물이 석빙고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석회와 진흙으로 방수층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저온 상태 유지의 비밀로 배수로와 방수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나 내용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요약하기에 도움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좀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문단 요약하는 과정, 사용한 방법. 5문단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선택했고요. 그 다음 덜 중요한 거 삭제했죠. 그래서 두 가지 선택과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문단에서 핵심어가 뭐였나 봤더니요. 6문단은요. 석빙고가 저온 유지 상태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을 나타내는데 천장 구조와 에어포켓이 그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과 7번 문단에서 중심 내용이 드러난 문장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자, 잠깐 얘기했었죠? 선택과 삭제도 중요한데 없을 땐 만들라 그랬잖아요. 다시 만든다. 재구성 방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함께 보시면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과 원리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냉각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겨울바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디? 냉각에서는 날개벽이 비밀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저온 상태로 유지하는 건데 천장 구조 그리고 여기서 에어포켓을 가두어뒀다 밖으로 빼내는 천장 구조가 있었고 배수로, 방수층, 잔열재, 잔디 등의 어떤 핵심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요약하기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삭제입니다. 선택하기도 하고요. 덜 중요한 부분 이렇게 삭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번, 6번, 7번 문단에서 쓰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중심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없다. 그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이 담긴 문장을요.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요약하기 방법입니다. 선택하거나 삭제하거나 다시 만드는 재구성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 볼게요. 자, 지금까지 겨울철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한여름까지 보관할 수 있었던 비밀을 알아보았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설명문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하며 석빙고라는 놀라운 과학적 구조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덕분에 여름에도 시원한 얼음을 즐길 수 있었고 이처럼 과학적인, 이와 같이 석빙고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세계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중심 문장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볼까요? 있나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거겠죠. 중심 문장이 있나? 있으면 선택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문장은요,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석빙고에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세계가 담겨 있다. 나머지 내용 모두 포함하는 중심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요약을 해보았는데 각각의 문단별 요약하기 방법 함께 정리해 볼게요. 1, 2, 3, 8 문단은 중요한 중심 문장 있었습니다. 있으면 선택하시고요. 4, 6, 7 문단은 바로 재구성 과정 없어서 다시 만들었어요. 재구성 과정이고요. 5번 문단은 덜 중요한 거 삭제해서 그렇죠. 선택과 삭제 모두 포함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보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 감 잡았니 얘들아?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7문단에서 요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될 핵심어가 아닌 것. 우리가 이제 핵심어를 보시면요. 7번 문단은 선생님과 함께 보면 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잔디, 방수층, 단열재, 배수로가 다 그 이유였어요. 그 구조에서. 그런데 밀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요약하기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했습니다. 보시면은요. 그 덜 중요한 거 내용 뺀다. 삭제, 그리고 중요한 것만 간추려 재구성 나와 있고요. 중심 내용 분명하게 드러나면 선택, 재구성, 삭제. 여러 개의 단어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말로 묶는다. 이것도 이제 재구성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구체적인 개념, 모든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요? 아니죠. 그래서 아닌 것은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판문단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설명의 끝부분에 해당하고요. 설명문의 마지막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 정리, 요약,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판문단은요, 마지막 부분인데 중심 문장 선생님과 함께 찾았죠? 석빙고에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가 담겨 있다. 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써라 그랬는데요. 어절은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것들. 그래서 앞에 어절, 마지막 어절 해서 석빙고에는 있다. 이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우리 친구들 이 방법을요, 선생님과 함께 우공이산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들의 공부회의를 도와주는 산뜻한 한방 정리 우공이산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요약하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자, 요약하기 방법을요, 총 4가지로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자. 자, 앞서 선생님이요, 이제 우선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소단원 본문에서는요, 3가지 방법이 제시가 됐죠. 일반적으로 뭐 선택, 삭제, 재구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3번째로 설명하는 부분에 선생님이 일반화를요, 이제 재구성으로 좀 포함해서 얘기했는데, 그 2가지도 좀 더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좀 포함할 수도 있다. 일반화하고 재구성이 뭐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봤는데요. 2가지를 더 구분하는 내용까지도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총 4가지로 선생님과 함께 정확하게 다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 내용을 선택한다 그래서요. 보통 이제 중심 문장이 있는 경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이라 중심 내용을 간추린 것이기 때문에 문장이 있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2번째,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 어떻게 한다? 그렇죠.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선택과 삭제가 동시에 들어가는 문단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5번 문단이 그랬고요. 자, 구체적인 개념이나 세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요, 하나로 포괄하는 단어로 나타내는 거예요. 포도, 뭐 사과, 딸기, 바나나가 있다. 그러면 과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괄하는 단어로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를 일반화라고 해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해당 본문에서는 이 내용이 이제 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학습 활동으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화하고요. 마지막 우리 내용에서 봤던 재구성 단계 있죠. 2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만드는데 이 재구성 과정에 일반화가 많이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2가지 우선 구분해서 보시고요. 총 4가지의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심 문장이 있다. 선택하라. 덜 중요하고 반복된다. 삭제하라. 자, 중심 문장 없다. 그러면 어때요? 우선 일반적인 개념들 중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이 막 있다. 그러면 그걸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 나타내는 일반화의 방법도 있고요. 자, 중심 문장 없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만드는 재구성 방법이 있습니다. 총 4가지 구분하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요약하기 방법 우공이산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우선 요약하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엿보았다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요약하기도 해보시면 더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학습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 요약도 해보고 요약하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학습활동은요, 미리미리 학습활동도 해보고 문제도 풀고 온다는 거 기본이죠. 자, 3분 예습, 3분 복습 꼭 하시고요. 우리 아름제자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